나이 들어 요양원에 가게 될까봐 두려우신 적 있으시죠? 많은 분들이 이런 생각을 하시곤 합니다. 자식들한테 짐이 되기 싫으니 요양원 갈 돈이나 모아야지. 몸이 안 좋아지면 어쩔 수 없이 요양원 가야지. 지금부터 뭘 준비해야 할지 모르겠으니 그냥 되는 대로 살아야지. 하지만 이런 생각들은 오히려 요양원행을 앞당기는 지름길이 됩니다. 막연히 돈만 모으다가 정작 중요한 걸 놓치고 몸이 안 좋아진 후에야 허둥대다가 결국 원하지 않던 곳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반면 현명하신 분들은 전혀 다른 방법을 사용합니다. 70대 중반이 넘어서도 요양원 걱정 없이 당당하게 내 집에서 살아가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분들은 특별히 돈이 많거나 건강한 게 아닙니다. 단지 남들이 모르는 3단계 준비를 미리 해두셨을 뿐입니다. 실제로 이 방법을 실천한 분들은 80대가 넘어서도 자식들 손 안 빌리고 내 집에서 당당하게 살고 계십니다. 자식들이 요양원 얘기를 꺼내도 나는 준비 다 해뒀어. 걱정 마. 라고 말할 수 있게 됐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요양원 안 가고 집에서 끝까지 사는 현실적인 노후 준비 3단계를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돈이 많이 드는 방법이 아닙니다. 지금 당장 시작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끝까지 시청하시면 여러분도 요양원 걱정에서 벗어나실 수 있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인천 부평구에 사는 김영순 씨, 올해 72세입니다. 남편은 2019년에 간암으로 먼저 세상을 떠났습니다. 아들 하나, 딸 둘을 두었는데 아들은 서울에서 직장 다니며 살고 큰딸은 수원에, 작은 딸은 대전에 시집을 갔습니다. 혼자 된 지 6년째 영순 씨는 25평 아파트에서 홀로 지내고 있습니다. 영순 씨의 하루는 새벽 5시에 시작됩니다. 눈이 저절로 떠지기 때문입니다. 혼자 사니까 늦잠 잘 일도 없고 일어나서 가볍게 스트레칭을 하고 동네 한 바퀴를 돕니다. 아침은 간단하게 죽이나 토스트로 때우고 낮에는 TV를 보거나 장을 보러 나갑니다. 저녁이면 일찍 문을 걸어 잠그고 밤 9시면 잠자리에 듭니다. 평범한 일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부터 영순 씨의 마음이 무거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일은 지난 설 명절 때 일어났습니다. 오랜만에 자식들이 모두 모였습니다. 반가운 마음에 며칠 전부터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저녁을 먹다가 큰딸이 말했습니다. 엄마, 요즘 방 정리 잘 안 되는 것 같아. 물건도 많고. 영순 씨는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애들이 깔끔한 걸 좋아하니까 그러겠지 하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며느리가 거들었습니다. 어머니, 혼자 계시기 힘드시면 말씀하세요. 요즘 좋은 실버타운도 많더라고요. 영순 씨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실버타운이라는 말이 요양원처럼 들렸기 때문입니다. 아들은 아무 말 없이 핸드폰만 보고 있었습니다. 영순 씨는 애써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이고, 나는 아직 멀쩡해. 걱정 마라. 그날 밤 자식들이 돌아간 뒤 영순 씨는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내가 그렇게 늙어 보이나? 벌써 요양원 보내려고 하나? 이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두 번째 일은 한 달 뒤에 일어났습니다. 영순 씨가 장을 보러 나갔다가 계단에서 발을 헛디뎠습니다. 크게 다치지는 않았지만 무릎이 까지고 멍이 들었습니다. 병원에 가니 의사가 말했습니다. 어르신, 골다공증이 좀 있으시네요. 넘어지시면 안 됩니다. 영순 씨는 걱정이 됐지만 자식들에게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괜히 걱정시키기 싫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작은 딸이 어디서 들었는지 전화를 해왔습니다. 엄마, 넘어졌다며? 왜 말 안 해? 영순 씨가 별일 아니라고 하자 작은 딸이 말했습니다.
엄마, 진짜 혼자 사시면 안 될 것 같아. 무슨 일 생기면 어떡해. 요양원까지는 아니더라도 뭔가 알아봐야 할 것 같아. 영순 씨는 그 말에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또 요양원 얘기다. 내가 그렇게 못 믿기나. 세 번째 일은 더 마음이 아팠습니다. 영순 씨가 아들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마침 아들 생일이 가까워서 용돈이라도 보내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말했습니다. 엄마, 용돈 같은 거 괜찮아. 그 돈 모아서 나중에 쓰세요. 요즘 요양원비도 비싸잖아요. 영순 씨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내 아들이 나를 요양원 보낼 생각을 하고 있구나. 내가 짐이 되고 있구나. 그날 밤 영순 씨는 혼자 울었습니다. 네 번째 일은 결정타였습니다. 동네 경로당에 갔는데 아는 언니가 말을 걸었습니다. 영순아, 요즘 자식들 자주 오니? 영순 씨가 명절에나 본다고 하자 그 언니가 말했습니다. 그래도 낫다. 나는 요양원 가라고 성화야. 집 팔아서 요양원비 대라는 거지. 에휴, 자식 키워봤자 소용없어. 영순 씨는 그 말이 남의 일 같지 않았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거울을 보았습니다. 주름이 깊어진 얼굴, 흰머리, 굽어가는 허리. 나도 저렇게 되는 건가? 자식들한테 짐이 되고 결국 요양원에서 끝나는 건가? 영순 씨는 그날 밤 새벽 2시까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요양원 안 가고 내 집에서 끝까지 살 수 있을까? 방법이 있기는 한 걸까? 며칠 뒤 영순 씨는 답답한 마음을 달래려고 동네 뒷산에 올랐습니다. 평소에 자주 가던 산책로였습니다. 중턱쯤 올라가니 정자가 하나 있었습니다. 거기서 한 여자분이 혼자 앉아 김밥을 드시고 계셨습니다. 영순 씨도 옆에 앉아 물을 마셨습니다. 그분이 먼저 말을 걸어왔습니다. 날씨가 참 좋지에. 혼자 오셨어요? 부산 사투리가 섞인 말투였습니다. 영순 씨가 네 하고 대답하자 그분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나도 혼자 다녀해. 남편은 10년 전에 보내고. 영순 씨도 자신의 사정을 이야기했습니다. 남편 먼저 보내고 혼자 산 지 6년 됐다고요. 그분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참 쉽지 않지에. 나도 그랬어에. 그렇게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그분의 이름은 금자 씨, 올해 75세라고 했습니다. 원래 부산에서 살다가 5년 전에 딸 근처로 이사 왔다고 합니다. 영순 씨는 자신도 모르게 속마음을 털어놓았습니다. 요즘 자식들이 자꾸 요양원 얘기를 해요. 아직 멀쩡한데 벌써 그런 소리 들으니까 마음이 안 좋아요. 금자 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이고, 나도 그랬어에. 딸이 맨날 요양원 알아보자. 실버타운 좋은 데 있다. 그런 소리 했었어에. 영순 씨가 물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셨어요? 금자 씨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내가 먼저 준비했지에. 자식들이 뭐라 하기 전에 내가 다 준비해놨으니까 이제 아무 말도 안 해. 영순 씨의 눈이 커졌습니다. 준비요? 무슨 준비요? 금자 씨가 김밥을 하나 건네며 말했습니다. 이거 먹으면서 얘기해. 내가 알려줄게. 금자 씨가 말을 이었습니다. 요양원 안 가고 집에서 끝까지 살려면 3가지를 준비해야 해. 돈만 모으면 되는 줄 아는데 그게 아니거든요. 영순 씨는 귀를 쫑긋 세웠습니다. 첫 번째는 몸 준비예요. 금자 씨가 말했습니다. 요양원 가는 이유가 뭔지 알아해? 거동이 안 되기 때문이에. 치매가 오거나 몸을 못 움직이거나 그러면 자식들이 어쩔 수 없이 요양원 보내는 거야. 영순 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몸을 준비해야 해요.
세 가지만 하면 돼. 첫째, 하체 근력 운동. 스쿼트라고 하는데 의자 잡고 앉았다 일어났다 하는 거야. 하루에 10번씩 3번만 하면 돼. 둘째, 걷기. 하루에 30분만 걸어 해. 빨리 안 걸어도 돼. 천천히 걸어도 돼. 셋째, 머리 운동. 손가락 운동하고 끝말잇기 하고 그런 거 하면 치매 예방돼. 영순 씨가 물었습니다. 그게 정말 효과가 있어요? 금자 씨가 웃었습니다. 내가 75살인데 요양원 얘기 안 나오는 이유가 뭔 줄 알아 해? 내가 내 몸을 내가 챙기니까 자식들이 할 말이 없어 해. 병원 가면 의사가 나이에 비해 건강하다고 그래. 그러면 자식들이 요양원 얘기 못 꺼내. 영순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구나. 건강해야 내 집에서 살 수 있구나. 금자 씨가 두 번째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두 번째는 집 준비예요. 영순 씨가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집이요? 집이 있잖아요. 금자 씨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집이 있는 것과 그 집에서 늙어도 살 수 있는 건 다른 거야. 우리 집 한번 넘어지면 큰일 나는 구조에. 문턱도 높고 화장실 미끄럽고 전등 스위치도 멀고. 영순 씨가 생각해 보니 자기 집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나는 집을 고쳤어 해. 문턱 다 없애고 화장실에 손잡이 달고 미끄럼 방지 깔고 밤에 자동으로 켜지는 센서 등 달고. 돈이 많이 드는 줄 알지 해?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거 있어 해. 주민센터 가서 물어보면 돼. 노인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라고. 영순 씨는 처음 듣는 이야기였습니다. 진짜요? 그런 게 있어요? 금자 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있어 해. 근데 아는 사람만 받아 해. 신청 안 하면 안 해줘 해. 금자 씨가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비상벨도 달아놨어 해. 내가 쓰러지면 버튼 누르면 119 가는 거야. 자식들한테도 알림 가고. 그러니까 자식들이 안심하고 요양원 얘기 안 해. 영순 씨는 감탄했습니다. 이런 방법이 있었구나. 금자 씨가 세 번째 이야기를 했습니다. 세 번째가 제일 중요해. 사람 준비해요. 영순 씨가 물었습니다. 사람이요? 금자 씨가 말했습니다. 혼자 살면 안 돼. 아니, 혼자 살아도 혼자가 아니어야 해. 영순 씨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금자 씨가 설명했습니다. 내 주변에 나를 매일 확인해주는 사람이 있어야 해. 나는 옆집 아줌마하고 약속했어 해. 아침마다 서로 창문 열고 손 흔들기로. 만약 창문 안 열리면 확인하러 오기로. 그리고 동네 반장님하고도 얘기해놨어 해. 일주일에 한 번씩 안부 확인해 주신다고. 영순 씨가 말했습니다. 그런 것도 준비를 해놓는 거군요. 금자 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예.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자식들한테 내 계획을 말해주는 거야. 나는 딸한테 말했어 해. 나는 이렇게 준비하고 있다. 나는 집에서 끝까지 살 거다. 걱정하지 마라. 그랬더니 딸이 뭐라 했는 줄 알아 해? 영순 씨가 물었습니다. 뭐라고요? 금자 씨가 웃었습니다. 고맙다고 했어 해. 엄마가 그렇게 준비하고 있는 줄 몰랐다고. 미안하다고. 그 뒤로 요양원 얘기 한 번도 안 해. 영순 씨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그렇구나. 내가 먼저 준비하면 자식들도 안심하는 거구나. 금자 씨가 영순 씨의 손을 잡았습니다. 영순 씨, 요양원이 나쁜 게 아니에요. 필요한 사람한테는 좋은 곳이에요. 근데 내가 원하지 않는데 가는 건 다른 거야. 내 집에서 끝까지 살고 싶으면 내가 준비해야 해. 자식들이 해주는 게 아니에요. 영순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늘 정말 좋은 말씀 들었어요. 금자 씨가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내일부터 하나씩 해봐 해.
오늘부터 스커트 10번, 내일 주민센터 가서 지원 사업 물어보고, 모레는 옆집 아줌마한테 얘기하고, 하나씩 하면 돼. 영순 씨는 금자 씨와 연락처를 교환했습니다. 산을 내려오는 영순 씨의 발걸음은 올라올 때와 달랐습니다. 무거웠던 마음이 조금 가벼워진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영순 씨는 금자 씨가 알려준 3가지를 종이에 적었습니다. 첫째 몸 준비, 둘째 집 준비, 셋째 사람 준비. 다음 날 아침 영순 씨는 일어나자마자 스쿼트를 해봤습니다. 식탁 의자를 잡고 천천히 앉았다 일어났다를 반복했습니다. 10번을 하려고 했는데 7번 만에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이렇게 약해졌구나. 영순 씨는 놀랐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7번을 3번 하고 30분 동안 동네를 걸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나자 10번씩 3번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2주가 지나자 계단 오르기가 한결 수월해졌습니다. 영순 씨는 신기했습니다. 이렇게 금방 달라지는구나. 그 다음 영순 씨는 주민센터에 갔습니다. 금자 씨가 말한 노인 주거 환경 개선 사업을 물어봤습니다. 담당 직원이 친절하게 설명해 줬습니다. 소득 기준에 맞으면 화장실 손잡이, 문턱 제거, 미끄럼 방지 시공을 지원받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영순 씨는 바로 신청서를 냈습니다. 한 달 뒤 영순 씨 집 화장실에 손잡이가 생겼습니다. 문턱도 없어졌습니다. 현관에는 센서 등이 달렸습니다. 공사비의 대부분을 지원받았습니다. 영순 씨는 뿌듯했습니다. 진작 알았으면 좋았을 텐데. 그 다음은 사람 준비였습니다. 영순 씨는 옆집에 사는 영숙 씨를 찾아갔습니다. 영숙 씨는 영순 씨보다 3살 아래인 69세로 남편과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영순 씨가 말했습니다. 영숙 씨, 부탁이 하나 있어요. 영숙 씨가 물었습니다. 뭔데요? 영순 씨가 금자 씨에게 들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침마다 서로 안부를 확인하자고요. 창문을 열고 손을 흔들거나 문자를 보내거나. 영숙 씨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이고, 좋지요. 나도 혼자 될 수 있는데 그때 영순 씨가 확인해 줘야겠네요. 둘은 약속을 했습니다. 매일 아침 8시에 서로 확인하기로요. 영순 씨는 비상벨도 설치했습니다. 이것도 주민센터에서 알려준 독거노인 응급안전 서비스였습니다. 목에 거는 작은 기계인데 버튼을 누르면 119와 연결되고 지정한 가족에게도 알림이 갑니다. 무료였습니다. 영순 씨는 몰랐습니다. 이런 서비스가 있는 줄이요. 아는 게 힘이구나. 영순 씨는 금자 씨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이제 마지막 단계가 남았습니다. 자식들에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영순 씨는 망설였습니다. 뭐라고 말해야 하지? 괜히 이상하게 생각하면 어떡하지? 며칠을 고민하다가 먼저 큰딸에게 전화했습니다. 은영아, 엄마가 할 말이 있어. 큰딸이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야, 엄마? 영순 씨가 말했습니다. 너희가 요양원 걱정하는 거 알아. 엄마가 혼자 사니까 불안하지. 큰딸이 말했습니다. 엄마, 그게. 영순 씨가 말을 이었습니다. 근데 엄마가 준비하고 있어. 매일 운동하고 있고 집도 안전하게 고쳤어. 옆집 영숙 씨하고 매일 안부 확인하기로 했고 비상벨도 달았어. 엄마는 이 집에서 끝까지 살 거야. 걱정하지 마. 전화기 너머로 큰딸이 한참 말이 없었습니다. 영순 씨는 불안했습니다. 내가 너무 갑자기 말했나? 그때 큰딸이 말했습니다. 엄마, 고마워. 영순 씨는 의외였습니다. 뭐가? 큰딸이 말했습니다. 우리가 요양원 얘기한 건 엄마가 걱정돼서 그런 거였어. 엄마 혼자 계시는데 무슨 일 생기면 어떡하나 싶어서.
근데 엄마가 그렇게 준비하고 계신 줄 몰랐어. 미안해, 엄마. 영순 씨는 눈물이 났습니다. 서운했던 마음이 눈 녹듯이 사라졌습니다. 큰딸이 말했습니다. 엄마, 나도 도울게. 뭐 필요한 거 있으면 말해. 영순 씨는 아들과 작은 딸에게도 같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반응은 비슷했습니다. 모두들 고맙다고 했습니다.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아들은 말했습니다. 엄마, 제가 요양원비 걱정하라고 한 거 그게 아니었어요. 엄마 편하시라고 한 말이었는데 상처받으셨죠? 죄송해요. 영순 씨는 아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니야. 엄마가 미리 말 안 해서 그랬지. 이제 걱정 마라. 한 달이 지났습니다. 영순 씨의 삶이 달라졌습니다. 아침마다 스커트를 하고 동네를 걷고 영숙 씨와 손을 흔듭니다. 일주일에 한 번은 금자 씨와 산에 오릅니다. 자식들은 더 이상 요양원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대신 이런 말을 합니다. 엄마, 건강하게 잘 지내시는 것 같아서 다행이야. 엄마, 다음에 운동하는 것 좀 보여줘요. 작은 딸은 영순 씨 생일에 운동화를 선물했습니다. 엄마, 이거 신고 많이 걸으세요. 영순 씨는 행복했습니다. 요양원 걱정에 잠 못 들던 밤이 거짓말 같았습니다. 내가 달라지니까 자식들도 달라지는구나. 영순 씨는 깨달았습니다. 3개월 뒤 영순 씨는 경로당에서 다른 어르신들에게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했습니다. 처음에 요양원 얘기를 했던 그 언니도 들었습니다. 영순 씨가 말했습니다. 언니, 나도 그랬어요. 근데 방법이 있더라고요. 그 언니가 물었습니다. 뭔데? 영순 씨는 금자 씨에게 배운 3가지를 알려줬습니다. 그 언니는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고마워, 영순아. 나도 해볼게. 영순 씨는 뿌듯했습니다. 자신이 받은 도움을 다른 사람에게 전할 수 있다는 게요. 오늘 이야기를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요양원 안 가고 집에서 끝까지 사는 현실적인 노후 준비 3가지입니다. 첫째, 몸을 준비하세요. 요양원에 가는 가장 큰 이유는 거동이 안 되기 때문입니다. 지금부터 하체 근력 운동을 하세요. 의자 잡고 앉았다 일어나는 스쿼트를 하루 10번씩 3번만 하세요. 30분 걷기를 매일 하세요. 손가락 운동과 끝말잇기로 머리도 쓰세요. 이 3가지만 꾸준히 해도 5년, 10년 뒤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둘째, 집을 준비하세요. 지금 사는 집이 나이 들어서도 살 수 있는 구조인지 확인하세요. 문턱은 없애고 화장실에 손잡이를 달고 미끄럼 방지를 깔고 센서 등을 다세요. 정부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주민센터에 가서 노인 주거 환경 개선 사업을 물어보세요. 비상벨도 설치하세요. 독거노인 응급안전 서비스라고 합니다. 무료입니다. 셋째, 사람을 준비하세요. 혼자 살아도 혼자가 아니어야 합니다. 이웃과 매일 안부를 확인하는 약속을 하세요. 동네 반장님이나 통장님께도 말씀드리세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자식들에게 내 계획을 말하세요. 나는 이렇게 준비하고 있다. 집에서 끝까지 살 거다. 걱정하지 마라. 이렇게 말하면 자식들도 안심합니다. 상황별로 쓸 수 있는 말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식이 요양원 얘기를 꺼낼 때 이렇게 말씀하세요. 걱정해줘서 고맙다. 근데 엄마는 준비하고 있어. 한번 보여줄게. 요양원이 나쁜 건 아닌데 엄마는 집에서 살고 싶어. 그래서 준비하는 거야. 내가 걱정하는 거 알아. 근데 엄마도 생각이 있어. 들어볼래? 운동 시작할 때 이렇게 다짐하세요. 오늘부터 10번만. 내 다리로 끝까지 걷는다. 작게 시작해서 꾸준히 한다. 그게 비결이다. 이웃에게 부탁할 때 이렇게 말씀하세요. 혼자 살다 보니 불안할 때가 있어요.
서로 아침마다 확인하면 어떨까요? 절대 하지 말아야 할 것도 있습니다. 첫째, 막연하게 돈만 모으지 마세요. 돈은 필요하지만 돈만으로는 요양원을 피할 수 없습니다. 둘째, 자식들에게 숨기지 마세요. 아프거나 힘들 때 숨기면 자식들은 더 불안해하고 요양원을 권하게 됩니다. 셋째, 혼자 다 해결하려고 하지 마세요. 정부 지원도 받고 이웃 도움도 받으세요. 도움받는 게 부끄러운 게 아닙니다. 넷째, 운동을 미루지 마세요. 내일부터 하겠다는 말은 안 하겠다는 말과 같습니다. 오늘 당장 10번만 시작하세요. 다섯째, 자식 탓하지 마세요. 자식들이 요양원 얘기를 하는 건 미워서가 아니라 걱정되기 때문입니다. 내가 먼저 준비하면 자식들도 달라집니다. 영순 씨는 요즘도 매일 아침 스쿼트를 합니다. 영숙 씨와 손을 흔들고 금자 씨와 산에 오릅니다. 가끔 자식들이 찾아오면 이렇게 말합니다. 나 걱정하지 마. 엄마는 이 집에서 끝까지 살 거야. 자식들은 웃으며 대답합니다. 알았어, 엄마. 우리가 응원할게. 영순 씨의 72세는 두렵지 않습니다. 오히려 매일이 감사합니다. 내 집에서 내 힘으로 끝까지 살 수 있다는 확신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스쿼트 10번, 주민센터 방문, 이웃과의 약속. 작은 것부터 하나씩 하면 됩니다. 요양원은 선택입니다. 내가 원하지 않으면 가지 않아도 됩니다. 그 선택을 지키려면 지금 준비해야 합니다. 당신의 노후는 당신이 만드는 겁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봐주신 여러분, 이미 첫걸음을 떼셨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 분들에게도 공유해 주세요. 우리 모두 내 집에서 끝까지 당당하게 살아갑시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